항쟁위 기관차 11월호 길중 정책. 한국 경제 팔아먹은 IMF 구조 조정 협정. 원조 차관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경제 확장에 따라 원조 차관의 규모가 줄어들고 투자와 무역 관계가 확대됐다. 1962년 최초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뤄진 이래 1973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973년 외자도입법 개편에 따라 선별 심사가 강화돼 직접 투자는 1980년까지 부진했다. 1980년 이후 규제 조치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984년 외자도 입법 전면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국도 미국과 일본에 편중됐다. 1962년에서 1986년 9월 도입된 누적 투자 금액 20억 8천만 달러 중 일본이 47.3%인 9억 8천만 달러, 미국이 32%인 6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유럽 국가들은 2억 3천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11%를 차지했다. 1970년대 말 세계 경제는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고유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해 있었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도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한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정부가 경제 운용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금융 부문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금융 자유화를 추진했다. 1981년에서 83년 시중은행 5개의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사용화했으며 1982 금융기관 신규 설립이 허용돼 신한은행, 미국계 은행과의 합작 사인 한미은행 등을 비롯해 단기 금융회사 12개, 상호신용금고 58개, 투자신탁회사 각각 1개사가 설립됐다. 1984년 양도성 예금 증서, 1985년 어음관리구조가 도입됐다. 미, 영국 등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실상 미국 중심의 일극화를 의미하는 세계화가 횡행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세계화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자본과 물자의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김영삼 정권은 1993년 취임 후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화를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세계화 추진위를 설치했다. 이 시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되고 1995년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으며 한국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해 1996년 가입했다. OECD 가입 조건에 맞춰 외국 자본이 국내 주식 채권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자본 이동을 자유화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며 행정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등 행정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금융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저렴한 해외 단기 외채가 무분별하게 유입돼 외환위기에 직접 적원인이 됐다. 1990년대 단기 투기 자본의 압박으로 위기를 겪은 사례들이 등장했다. 1992년 소로스 등 단기 투기 자본이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결국 파운드화의 ERM 환율 조절 메커니즘 가입을 포기했다. 1994년 미국 단기 투기 자본이 멕시코를 공격해 페소화 위기를 겪었다. 1997년 태국 바트화에 대한 공격으로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시작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타격을 받았다. 국제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 투자사들을 동남아 채권 연계 파생 상품에 끌어들였다. 한국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 금융기업 공공노동 부문 개혁과 고금리 긴축 재정의 고강도 통화 금융정책을 수행했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로 은행들이 퇴출되고 자본시장 전면 개방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 은행들과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서민들은 정리해고로 실업률이 폭증했고 중산층이 붕괴됐다. 말레이시아는 IMF 구제 금융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 통제 정책을 시행했다. 1년여의 자본 통제 조치 이후 말레이시아는 1999년 4.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했다.